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학통신TV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의학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뭐니 해도 미국의 제약사 화이자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상 3상 결과 백신의 예방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화이자의 중간 발표가 나오자 온 세계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언제쯤 코로나 백신을 예방 접종할 수 있을지, 그리고 국내 백신 개발 현황은 어떤지 관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코로나 백신 접종은 일로도 내년 하반기나 돼야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지난 10일 화이자가 백신을 생산하더라도 부작용을 살펴보고 또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접종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고 완비하려면 내년 2분기 이후에나 백신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화이자와 같은 글로벌 제약사들의 코로나 백신 개발은 거의 막바지로 접어드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사람 대상의 임상을 시작하지 못하거나 초기 단계여서 아쉬운 상황입니다. 제약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백신 개발에 나서고 있는 업체는 SK 바이오사이언스와 LG화학, 제넥신, 진원 생명과학 등입니다. 반면에 코로나 치료제는 대웅제약과 종군당, GC 녹십자와 셀트리온 등 10여 개 대형 제약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연내 개발에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리베이트와 관련한 이른바 쌍벌제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자 의학계가 바짝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사나 약사는 리베이트를 받았더라도 1차 위반 시 경고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금액과 상관없이 적발되면 곧바로 자격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지출보고서 작성 보관 의무를 위반하면 최소 1년 이하의 징역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뀝니다. 그리고 사실상 처벌이 어려웠던 영업대행사, CSO라고 하죠. 이 영업대행사의 독단적인 리베이트 제공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와 규제 조항이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약업계 관련 소식인데요. 상한금의 가산이 적용되고 있는 약제에 대한 재평가 대상과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내년 1월 시행될 개편 약가 가산제도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약제 가산 재평가 계획을 공고하고 재평가 대상과 재평가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산 경과 기간이 1년 이하인 생물의약품은 가산 기간이 1년으로 변경되고 2년 이하인 생물의약품은 회사 수가 3개 이하인 경우 가산 기간이 3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가산 경과 기간이 5년을 초과한 모든 약제는 원칙적으로 약평이 심의를 거쳐서 종료됩니다. 이번에는 신약 개발 소식인데요. 한미약품은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치료 성분 4가지를 한 알에 모두 담아낸 사제 복합 신약이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제 복합 신약 아모잘탄 XQ는 고혈압 치료 성분인 암로디핀과 로사르탄, 그리고 이상지질혈증 치료 성분인 로스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주성분으로 합니다. 한미약품은 이 같은 사제 복합 신약은 세계 최초라면서 내년 2월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역시 신약 소식입니다. 환인제약의 제비닉스정이 뇌전증 치료제 신약으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200mg 등 4개 용량별로 허가를 받은 제비닉스정은 포르투갈 비알사가 개발한 뇌전증 치료제로 미국에서는 앞티움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환인제약은 지난 2018년 국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고 약 2년여 만에 허가를 받음으로써 국내 도입이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일동홀딩스의 계열사인 일동바이오사이언스가 프로바이오틱스 관련 원료 21종에 대해서 코셔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셔란 합당하다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카셀에서 나온 말로 코셔 인증은 식음료품 자체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과 관련한 재료와 성분, 가공 방식과 제조 공정 등을 포괄적으로 검증해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일동 바이오사이언스 측은 세계 코셔 시장 규모는
약 2,500억 달러로 추산된다며 코셔 인증을 보유했을 경우 미국 등 북미와 유럽 시장 진출에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화장품 ODM 제조 전문 업체인 한국콜마가 플라스틱 줄이기에 적극 나서면서 친환경 행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콜마는 화장품 플라스틱 튜브를 종이로 대체한 종이 튜브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튜브는 보통 캡과 본체로 구성되는데요. 종이 튜브는 본체 안쪽 면을 얇은 방수막 합지와 종이를 겹쳐 넣음으로써 캡을 제외한 본체 플라스틱 사용량은 기존에 비해서 무려 80%나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 종이 튜브 개발로 플라스틱 위주로 생산되는 화장품 용기가 종이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한국콜마 관련 소식인데요. 한국콜마가 러시아에 코로나 진단키트를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콜마는 최근 러시아 의료기기 전문 유통업체인 에바메디칼과 신속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러시아 현지 임상시험과 의료기기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속 진단키트는 항체 진단키트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생긴 특정 항체를 체열을 통해서 10분에서 15분 안에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일동홀딩스 계열의 신약 개발 전문 회사인 아이디언스가 지난해 설립 이후 처음으로 총 400억 원 규모의 재무적 투자자 자금 유치에 성공해서 항암 신약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에는 미래에셋 캐피탈과 유안타 인베스트먼트, 서울 투자 파트너스 등 다수의 기관 투자자가 참여했습니다. 셀트리온이 3분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지난 9일 3분기 매출 5,488억 원, 영업이익 2,453억 원을 올렸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해 3분기보다 매출은 90%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138%나 증가했는데 시장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실적입니다. 셀트리온은 이 같은 깜짝 실적의 배경으로 바이오시밀러, 즉 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의 선전, 그리고 위탁 생산 매출 확대를 꼽았습니다. 약국 체인 위드팜 관계사인 DRX 솔루션이 2018년에 첫 선을 보인 내 손안의 약국 1.0 버전에 이어서 2년 만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내 손안의 약국 2.0을 최근 출시했습니다. 내 손안의 약국에는 스마트 복약 알림, 개인별 복약 이력 관리, 그리고 약국에서 제공하는 건강 비서 등 6가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DRX 솔루션의 박정관 대표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약국과 고객을 연결하고 상호 정보 공유를 통해 오프라인 약국의 역할이 극대화될 것이라면서 그 중심에는 내 손안의 약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DRX 솔루션은 약사들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 이상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1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SK케미칼이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인 디오젠과 약물 재창출과 신약 개발에 대한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디오젠은 지난 1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치료제 후보 물질을 AI 기술을 활용해서 예측해 주목을 받았던 기업입니다. 네, 이번에는 의학단체들의 동정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보건의료의학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복지부는 구사의정 합의를 통해서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문제 등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일방적으로 다른 의학단체를 포함하는 등 별도 협의체에서 이런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약사단체들이 보건복지부가 공공심야약국의 대안으로 화상투약기를 제시하자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74억 원 규모의 공공심야약국 지원 예산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에 대해서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화상 판매기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경기도 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히려 경제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면서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 소식입니다.
뜨거운 감자인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근 TFT 1차 회의를 열고 주요 의제와 정책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논란거리인 통합약사 추진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는 게 약사회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한약학과 폐과 추진은 통합약사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제약회사들의 동정입니다. 현대약품이 자율안전관리로 무죄 운동을 추진한 결과 지난 2006년 4월부터 최근까지 4,310일로 무죄의 9배수를 달성해서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한미약품은 지난 7일 서울 송파구 사옥에서 제19회 한미수필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를 쓴 부산 탑 비뇨의학과 장석창 원장이 대상을 차지하는 등 모두 14명이 상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있었던 의학계 주요 현황과 뉴스를 간추려 드렸습니다. 의학 전문 미디어 한국의학통신TV에 대한 많은 구독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